안녕하십니까 호산대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각자 꿈과 목표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과 목표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자 평생에 한번 이뤄보고 싶은 위시리스트나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직장을 가지는 거, 혹은 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들, 혹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들, 각자의 꿈과 목표는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로드맵,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한번 로드맵이라는 것이 뭐냐면 길로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시화해서 만들어 보는 건데, 종국에는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리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커리어로는 이런 게 가능하다, 못하다. 쉽게 말해서 경력이나 관련 경험 같은 건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업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기록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직장 경험 혹은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쌓아가는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나머지 2분의 1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3분의 1이고 깨어있는 3분의 2 중에, 그 중에 절반은 일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것은 저희의 삶과 생계와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 영상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공산주의에서는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라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역량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차피 공산, 가진 것들을 나눠서 활용하는 재화로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개념으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감으로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선택한 직업을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는 나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어떠한 일로서 기록을 만들어가게 될지, 그 커리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그려본다는 전체적인 그림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거를 한번 대학 기간 동안에 만들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난 뒤에도 이런 행동들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거는 직장을 가지고 수입이 명확한 후에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직장을 가지기 전부터 해야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장을 가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기록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강의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직업 정보 탐색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하며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기록을 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차원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을 한다,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기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기를 작성한다고 쳤을 때 내 일기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 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다시 돌이켜보면, 내 일기라는 거는 나만의 어투와 나만의 화법으로 길과 내용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표되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도 다른 강의 영상에 나왔듯이 스왑 분석이나 구체적인 기록 방식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에 대한 기록은 그런 형태의 분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나의 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족들한테도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정말 친한 사람과도 평소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정말 이제 친해졌다,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가 상당히 형성된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내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얘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은 일단 취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글로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할 것이고요. 면접 때 가면 1분 혹은 30초 혹은 3분의 자기소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연습만 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이점과 나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것조차도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거냐 하면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어떤 시기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생각은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사람은 내 말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이 말 자체가 법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어떠한 강제성을 띠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그 시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은 혹여 그 시간대와 저번에 말했던 시간대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꿈에 대해서 듣던 친구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저번에는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저번에는 너 이런 꿈 꾸고 있지 않았어? 저번에는 너 이런 목표라고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그거를 듣게 되죠. 아, 맞아. 그때는 이런 상황과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은 내가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꾸려고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또다시 어떠한 증인에게는 증거로 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저 사람은 저런 꿈을 꾸는구나. 그리고 나도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기록들과 내용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고생도 내가 하고 내가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나 노력들을 할 때에도 힘든 것들을 변화해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쉽게 바꾼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지. 저번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내 마음의 결정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자기 분석하고 직업에 대해 탐색을 했으면은 나의 꿈에 대해서도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있거나 내 스스로에게 보여줬을 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목표가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만드는 행동들이 말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될 커리어 로드맵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분석을 했고 그런 분석 결과를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적느냐?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계획을 글로써 혹은 가시적인 어떤 걸로써 남겨보는 거죠. 여태까지 나에 대해 분석을 했다면 이 분석된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커리어 로드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시고요. 대학생이라면은 나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는 게 처음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눠보면 단기 계획,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단기 계획표를 한번 보시면은 생활 계획표, 뭐 1일 계획표, 주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학 생활 계획표라 그러면은 상당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특히나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숙제 같은 걸로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 딱 그려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침, 언제부터 언제 기상, 언제 밥 먹고, 언제 뭐하고, 언제 방학숙제하고, 언제 자유시간 즐기고 학원 갔다가 다시 취침으로 연결되는 1일 계획표. 그때는 초등학교 때나 그런 거 하는 거조가 아니라 그 당시부터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하루를 예상하는 1일 계획표가 있고요. 그 단기에는 여러분들이 주간 계획과 월간 계획도 단기에 포함됩니다. 이 단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상상이 되는 범주 내에요. 당장 내가 내일 뭐 할지 상상이 되죠. 당장 내가 내일 어떠한 것을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생활 계획과 주간 계획과 월간 계획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사실은 잘 보입니다. 내가 5월달이 시작됐는데 5월 15일쯤에 스승의 날 행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리고 그 스승의 날 행사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월간 계획까지도 단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계획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른 강의 영상에 스왓 분석이라는 분석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라는 차원에서 스왓 분석이다라는 그런 분석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익숙하면 편안하고 편안한 것에 호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수학 분석으로 나를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기록과 근거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취업의 현장에서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 당연히 호감으로 느껴진다라는 내용을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양식처럼 회사 내에서도 이런 계획표를 꾸준히 활용을 합니다. 회사나 조직, 기업, 기관에서 이런 계획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기 계획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작성하고 같이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까지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단기 계획은 비공개성이라면은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공개성으로 이런 계획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1일 계획을 다른 사람이 모두가 알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올려놓거나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나 이런 차원에서는 공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물론 일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공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의 계획을 볼 수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일관된 계획, 실천 가능한 목표 같은 것들을 작성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기 계획이다라는 거는 내가 당장 내일 혹은 주, 월 단위로 목표가 명확하고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탑재했을 때,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 언제라고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맞죠? 내가 그 사이 동안 수입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수입들 중에서도 지출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모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속으로도
관념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집을 살 거다라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집을 살 겁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단기 계획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단기 계획은 당장 내가 내일 할 일, 당장 주간, 월간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고 잊어먹지 않고 그 내용들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은 중장기 계획은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커리어 로드맵과 더욱 유사한 거는 단기 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될 겁니다. 중장기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전부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단기 계획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봤고 이미 해봤고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맡기더라도 대학생활 내에 커리어 로드맵을 호산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선생님 계획을 잡아봤자 중장기 계획이다라는 거는 언젠가 뭐 이루면 좋은 거지만 못 이룰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갈림길이다라는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갈림길을 지나다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셔놓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정말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이 가치를 절하하면 안 됩니다. 가치를 내리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열정이 되지만은 목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건 그때부터 지쳐가는 노동이 돼버립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성취감과 고취감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쾌감 혹은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목표 없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나왔던 이 노동이란 단어가 상당히 모든 것들을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3분의 1을 자고 그 깨어있는 2분의 1 중에 2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깨어있는 2분의 1, 일을 하는 2분의 1이 내가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내가 괴롭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괴로움을 견뎌나간다면은 나의 깨어있는 인생의 2분의 1, 깨어있는 2분의 1은 괴로운 순간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산이 풍족하지 않다면 내 스스로가 나의 능력과 역량으로 직업을 가지고 나의 생산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시장주의라는 게.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방법, 규범과 규율 안에서 제도 내에서 나만의 성과를 달성한 뒤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기본이 되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나는 계속해서 불행하다가 내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목표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목표와 목적을 내세우는 이유가 이걸 달성했을 때에 우리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야 사실은 그걸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죠. 그걸 바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설명하면 성과급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 별도, 성과급 별도. 이 성과급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목적이 없이 갑자기 회사가 잘 됐으면은 그것 또한 성과급을 주기가 좀 그렇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목표일수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구체적인 계획일수록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추상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결국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모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대학교 시절 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더욱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명확한 나의 미래를 만들 방법이 있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정답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거를 이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커리어 로드맵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은 감히 못 드립니다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 로드맵을 했다는 겁니다. 커리어 로드맵을 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반대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면은 스토리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과 기록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말로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련 경험들 속에서 오로지 나만의 이야기, 스토리 메이킹이 생긴다라는 거는 나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건데 대학교 시절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니면 졸업하기 이전에 취업이 돼서 더욱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 시간 자체가 없어요. 대학교 때 하지 않으면 당장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현업을 살기가 바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죠. 목표와 목적 없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나의 행위들은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이 아니라 한계 노동에 지나지 않는 생활들을 영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지수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호산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분들이 행복함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대학교 때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록하는 또 다른 재미난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want to have list라는 한 개의 서류를 작성해 보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 슬라이드로 나와 있지만 이 슬라이드 자체가 굉장히 쉽죠. 그냥 A4용지 한 장 혹은 연습장 하나 꺼내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 모양의 그 줄을 두 개 긋습니다. 쭉쭉. 그리고 맨 위에는 have, 밑에는 don't have, 오른쪽엔 want, 좌측에는 don't want라고 작성되어 있는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have, 가지다,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want, 원하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on't가 붙으면 그 반대겠죠. 자, 그러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못하는 것을 1, 2, 3, 4분면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1, 2, 3, 4분면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도 있고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는 것, 원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간략하기를 들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대학교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 대학 내에 있는 친구들 혹은 동기들과의만 경쟁에 파묻어 계십니다. 서로 의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호산대학교 내에서의 경쟁도 내 친한 동기들과 같이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경쟁이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경쟁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결국 이 호산대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동일 과와 혹은 비슷한 과에서 나온 친구들과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옆에 친구가 한두 개 적었다는 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선생님은 간략하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시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대로 뺏겨서 뭐 작성을 하고 과제 형식으로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 과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어놨는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여기에 20가지, 10가지, 뭐 30가지 정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적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딱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해봤지만 진짜 한 2개, 3개 딱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적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면 저 또한 1시간은 훌쩍 넘길 거예요. 집에서 과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우리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람 많은 데 가거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용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10십자 그어서 이 want to have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고 원하는 거 건강, 당연하죠. 하지만 이 건강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헬스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근육량 뭐 몇 % 유지하기, 체지방률 몇 % 이하로 간직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그 want to have 리스트에 딱 적어놨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획을 작성을 할 때 분명히 이제 헬스장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이상 하기, 그래서 뭐 스쿼트 몇 회, 팔굽혀펴기 몇 회, 윗몸 일으키기 몇 회, 그리고 뭐 풀업 몇 회,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건강이라고 얘기했고요. 가족과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기록이면은 친구 이름 같은 것도 나와도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본인이 책임감 있는 성격이다 했을 때 나는 이걸 끝까지 유지를 할 거다. 하지만 책임감 이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의 성격과 장단점에 대해서 저번에 그 다른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구글에 MBTI 16유형 검사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무료 유형 그 심리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다. 거기를 통해서 장단점이 딱 분석이 됐을 때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라면 나 계속 이 장점을 한번 살려보겠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습관, 이런 식으로 길게 한번 작성을 하시다 보면 그게 결국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근거가 되고 나의 자신감이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원하는 건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각종 자격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호선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건복지 전공, 청소년 상담복지 전공, 평생교육복지 전공, 그리고 병원행정 정보과, 호텔 외식조리과, 건축과 건설기계과, 소방안전관리과, 뷰티디자인과, 뮤지컬과, 연기과, 방사선과,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간호학과가 있다라고 쳤을 때 각자 각 전공 내에서 따야 되는 자격증들이 전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want to have 리스트의 작성을 안 해놓고 대학생활을 영위한다면은 내일 학교 가야 되네, 내일 언제까지 출석해야 되네, 가기 싫다 해서 갔더니 이제는 이거 자격증 딸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어떻게 따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미리를 준비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유난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친구들이 뭐 과제 나오기도 전에 막 과제하고 뭐 나오기도 전에 시키기도 전에 하는 친구 보고 쟤 왜 저러는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시고 졸업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은
쟤 왜 이러는 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삶의 윤택한 정도가 틀려질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닙니다. 각자의 행복 지수가 정말 다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삶의 발자취를,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그 현장 속에 누가 더 빨리 갔느냐가 나중에는 내 인생의 행복 척도를 좌우하는데 비교 상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슬리퍼 신고 백수 생활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저 친구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나오는 옷을 입고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는 아직도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데 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좋은 차에 기름을 넣어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려면 미리 하셔야 되고 대학생이면은 미리 준비한다고 제 유난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방금 언급드렸던 여러분들 전공 내에서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여기에 쭉 적어주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have와 don't want 가지고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면은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버려야 되는 것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사실은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안 버리는데 안 버렸을 때 장점도 있지만 버렸을 때에 대한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것을 간직하는 습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고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 변하게 된 척도를 알게 되었고요. 기록이라는 것을 새로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 시기에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좋지 못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의 습관에 대해서도 파악해 놓는 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 아주 나쁜 것들이죠. 여기 보면 뭐 전과, 카드 및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사실은 많은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원론적인 개념들, 그냥 안 좋은 것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윤리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여지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말도 안 하고 뭐 담배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먹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담배도 안 피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좀 배제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술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직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술은 잘 못 먹지만은 주량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면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작성을 해 놔야지만 넘기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want to have 리스트 줄 쫙쫙 끊는 이 가벼운 행동을 제발 한 번이라도 대학 기간 내에 꼭 정리를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한 번씩 여러분들 목표 수행 계획서 그리고 대학생활 계획서 이런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이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보는 참고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 전공학점, 뭐 컴퓨터 자격증, 대외활동, 대내활동, 뭐 봉사활동, 운동, 취미, 여행, 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계획을 짜보려 하면 전체적인 토탈 계획을 많이 짜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할 거예요.
2학년 때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취업할 겁니다. 취업은 근데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이다라는 거는 그냥 너 일로 와서 일해봐 라는 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똑똑똑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에 일자리가 많고 채용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모셔가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보다는 그 원하는 일자리에 가려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하고 2학년 때 이거 하고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거 할 겁니다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중학교에 진학이 됐고요. 중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등학교 진학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파란만장하게 살았더니 결국에 호산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산대학교에서 어찌저찌 살다 보면 또 직장을 가지겠지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막연해요. 누군가는 직장을 가지겠지만 누군가는 진짜 직장을 못 가집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인생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행하다기보다는 내가 목표한 바와 생각된 바대로 못 갔다라는 게 불행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목표 수행 계획서대로 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데, 이 목표 수행이다라는 거 우리가 양식은 전부 틀리니까 이거를 굳이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대학교 때 자격증을 딸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1학기 7월 달에 방학 시작 전에 이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겠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걸 해보겠다. 그리고 중간고사 때 학점을 몇 점 이상 받아보겠다. 등등의 시기적으로 명확한 계획이 작성되셔야지만 합니다. 시기적으로 명확한 계획. 대학교 때 뭐 해야지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표 수행 확인서라는 거는 이제는 제가 용어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일간, 주간, 월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단기 계획이다 말씀을 드렸죠. 대학교 시절 여러분들 각자 이제 전공별로 2년, 4년 다 다르겠지만은 그 짧은 대학교 시간 내에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게 기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계획을 세움으로써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쩌다가 그 시험 기간에 가족의 중대사가 생겨서 혹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학년 1학기로 그 실행 계획이 미뤄졌더라도 내가 1학년 2학기 때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계획이 없어요. 누군가 시키면 하겠는데 우리 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동적인 분들. 저도 수동적인 게 좋아요. 능동적인 거는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 수행 확인서라는 거는 내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명확하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 자체를 세분화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기 싫죠. 이거 인생에 뭐가 도움되나 싶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도움됩니다. 인생에 도움되고 여러분들이 결국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시점에서 이 계획표를 작성한 친구는 자기소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내가 면접을 가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 어필을 함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지 절대 허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전공책 한번 더 봐야지, 자격증 하나 더 따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 지금 전공이나 자격 공부도 막상 시험 기간 닥치기 전에는 잘 안 하는 게 사람의 섭리입니다. 그죠?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이 머릿속에 있는 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장치가 생기고, 그 장치가 계속되다 보면은 나한테 나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놀았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계획이 없으면은 그저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거고, 결국에 졸업해서는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은 학교 내에서도 시킬 거고요.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한 번씩 작성하게 되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잘 하셔도 됩니다. 꼭 이런 거 할 때 이거 귀찮은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상당히 이제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커리어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합이다 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리어 로드맵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좋고요.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글 검색창에 커리어 로드맵이라고만 쳐봐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호선대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 다 이 커리어 로드맵이다 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구글 검색창만 들어가 보셔도 쭉 나와요, 관련 검색이. 우리 이거 유치하게 왜 하는 데가 아니라 이게 유치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부터 작성을 하냐 하면은 현재 대학교 시점부터 작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휴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2학년 때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내가 지금 시작하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부터 내 현재 시점부터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더욱 빠르겠네요. 제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강의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같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 뭡니까? 위시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를 언제든 상관은 없습니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버킷리스트가 될 겁니다. 버킷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의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20대는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될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지, 대학 시절에 내가 학점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20대는 좀 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를 그려본다고 했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려보는 게 커리어 로드맵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한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하고 그때는 나만의 집이 있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는 그래도 좀 신혼생활 어느 정도 즐겼다가 30대 중반쯤에 아이가 한 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20대 혹은 20대 2 이런 쪽에서 내 커리어가 언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싶고 차를 사고 싶은데 막연하게 람보르기니의 강남에 200평 아파트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 수입은 어디서 벌 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로또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살아가면서 고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일자리, 거기에서부터 나의 인생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월 수입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 이제 세금 다 떼고 200만원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거기서 100만원 쓰고 100만원을 저축한다면은 1년에 1200만원 정도의 저축을 하게 될 거고, 내가 한 현장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1억에다가 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혹은 뭐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계획들이 직업이 생기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월급을 얼마 정도를 받았을 때 나의 삶은 이렇게 되겠지라는 계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중장기 계획, 아니 단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이후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전부 다 시각 디자인 학과나 전부 다 뭐 미대 출신의 대학생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역량은 전부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화, 시각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네, 이런 그림 그렸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버리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막 끄적끄적거린 낙서들은 쉽게 버려요. 하지만 공들여서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 꾸미고 나면은 쉽게 버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20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교사가 꿈입니다. 이제 보건을 전공하신 분인데, 내가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결국에 취업을 한 다음에 20년 뒤엔 이게 되겠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보건교사도 꿈꾸지만 결국에 대학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선교사로서 삶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고민해 보신 거예요. 만약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확정을 짓는다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봉사활동 이런 단계를 거쳐 20년 후에는 이러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적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쭉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목표인데 어떠한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적어야 되는지까지만 알려드렸어요. 커리어 로드맵 작성이라는 게. 그래서 각자 전부 다 전공별로 내 개인별로 20대 때는 뭐하고 30대 때는 뭐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잘 보였으니까 2칸, 30대 때도 내가 어느 직장을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2칸, 40대 50대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이쁘게 꾸민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그림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분명하게 세웠다라고 보여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이 친구는 상당히 뭐 형편없네 라고 싶겠지만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각종 대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부사관학과에 진학 중인 친구의 그 인생 그래프,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그림에는 자신이 없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려본 거 보시면은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야자 같은 것들을 하니까 참 불행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 그 지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사관학과에 들어오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임관이라는 걸 했답니다. 부사관이 됐다고,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했는데 결국에 헤어졌다가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긴 여행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렇게 하고 20대 후반 29이 지나서 한 30살쯤 되니까 중사로 진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스스로. 그래서 중사 되니까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아, 아들과 딸까지 낳았더니 이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인생의 행복 지수가 약간 떨어졌죠.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사까지 진급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 좋은데 쭉 또 한번 떨어지죠. 아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기간이 올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살다가 50대 한 초중반쯤에 원사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또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60대가 거의 다 돼서 원사로 제대를 할 것이다. 이 다음이 잘했어요. 이게 직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군인의 그 그래프에 자신의 그거지만은 내 노후는 어차피 군생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원사까지는 내가 진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생활 끝나고 나면은 피제리아 그 피자 체인점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노년 생활을 보내다가 결국에 임종을 맞을 것이다 라는 계획인데, 그림 하나 없고 글도 많이 그렇게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 전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커리어 로드맵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이게 나중에 돼서 봤을 때 내가 이때쯤에는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 30대 때 결혼하고 아이 이렇게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걸 이렇게 작성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정재희 대표라는 분인데 이란어를 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을 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분명하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고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 커리어 로드맵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쭉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상당히 좋을 거고 저도 참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당장 연습장을 펴가지고 원투해브 리스트, 목표 수행 계획서,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커리어 로드맵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는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